여러분 안녕하세요. 민훈기의 인생야구 야야리 시즌 전망. 오늘은 마지막 편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지난 시즌 히어로즈는 58승 86패 선두에 30경기 뒤진 10위였습니다. 유일하게 무승부가 없는 팀이었죠. 팀 평균 자책점 9위, 선발 ERA는 4위로 준수했지만 불펜 ERA 10위, 팀 타율 10위, 득점 10위, 팀 홈런 10위, 도루 8위 등 대부분 지표가 최하위권이었습니다. 3년 전인 22시즌에 한국 시리즈 진출에 돌풍을 일으켰던 히어로즈였지만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겨울 또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 김혜성이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와 계약해서 떠난 가운데 이런저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의 스토브리그 변화와 2025 시즌 전력과 전망을 함께 떠나보시죠. 김혜성이 떠난 히어로즈는 겨울 동안 외국인 선수도 모두 교체했습니다. 작년에 팀의 주축이던 우완 후라도와 좌완 헤이수스를 보냈고 타자 도스는 진즉에 부상으로 방출됐습니다. 대신 좌완 케니 로젠버그와 야시엘 푸이그, 루벤 카디네스 등 2명의 타자를 영입했습니다. LA 다저스로 떠난 팀의 간판 김혜성이 빠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성공 여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각 팀에서 풀린 베테랑 타자 김동엽, 김진성, 오선진, 투수 장필준도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펜 핵심 멤버인 조상우를 26년 1, 4라운드 지명권 2장과 현금 10억 원을 받고 기아로 보내는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FA 관련 이동은 없었고 투수 박주성과 2002년생 내야수 이주형이 상무 전역에 돌아왔고요. 김동혁, 김시양, 김동욱 등은 병역 의무로 잠시 떠났습니다. 정찬원이 은퇴 코치가 됐고 윤정현, 김수환, 김주영 등은 방출됐습니다. 선발진의 재구성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지난 시즌 프라도와 헤이스스는 각각 30경기씩 선발 출전해서 총 60경기 23승 19패 무려 161이닝을 넘게 던졌습니다. 팀의 57번의 퀄리티 스타트 중 후라도가 23번, 헤이수스가 20번으로 총 43번, 팀 전체의 퀄리티 스타트의 75% 이상을 두 투수가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진에 좌완 로젠버그가 외로운 에이스 역할을 해야 합니다. 30세의 로젠버그는 메이저리그 경력 17경기 중에 5경기가 선발이었고 총 2승 3패, ERA 4.66을 기록했고요. 마이너리그에서 115경기 선발 포함해서 163경기에서 52승 38패, ERA 4.06의 준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신장 185cm로 투수치곤 크지 않은 로젠버그는 MLB 기준으로는 전형적인 기교파 투수로 볼 수 있습니다. 포심, 체인지업, 커터, 커브의 비율로 구사를 하는데 작년에 포심의 평균 구속은 145km 정도였고요. 좌타제에 조금 더 강하고 땅볼 유도가 뜬공보다 약간 더 많았습니다. 지난 22일 삼성과의 원정 개막전에 등판했는데 잔뜩 긴장한 모습에 3이닝 8실점으로 고전하면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범 경기에서 좋았던 모습도 있었고 또 메이저리그 경력도 있고 아직은 지켜봐야 하지만 프라도나 헤이스스 같은 파워 피처는 아닙니다. 이 선발은 작년에 좋은 역할을 해줬던 하영민 그리고 2년차 김윤하와 루키 정현우가 뒤를 잇습니다. 작년 12번의 선발 경험을 쌓았던 김윤하는 더욱 강해진 구위를 캠프에서 과시하면서 발전을 보였습니다. 특히 작년 루키 시즌에 선발 평균 거의 6이닝을 던진 능력은 팀에 큰 보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전체 1번으로 뽑힌 좌투수 정현우의 시범경기 등판을 제가 해설을 했었는데요. 당장 1군 로테이션을 충분히 소화할 만한 구위와 경기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수훈 선수 인터뷰에서 투수로 아주 성숙한 그 마음 자세를 보인 것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직 10대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1군 벽에 부딪히는 좌절도 오겠지만 충분히 한 몫을 해주리라 그런 기대를 걸게 합니다. 5선발은 여러 투수가 기용될 계획인데요. 키움 관계자는 일단 9위가 가장 올라온 루키 윤현이 5선발로 낙점이 됐고 시즌 동안에 박주성, 전준표, 김서준 등 여러 선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 유일하게 6점대 ERA로 최하위를 기록했던 불펜은
조상우마저 떠났습니다. 사진에 주승우가 작년에 팀 최다 14세이브를 거뒀고 올해도 마무리를 맞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없었던 158kg 광속구 사이드암 이강준, 부상에서 돌아온 베테랑 원종현 등이 힘을 내줘야 됩니다. 삼성에서 옮긴 장필준도 거의 준비가 돼가는데 왼손 요원 김성민 투수가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팀 관계자의 말인데 그 부분은 아쉽습니다. 일단 선발에서 빠지는 전준표, 김선기 등과 조영건, 오석주 등 많은 투수들이 불펜을 구성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야는 김혜성이 떠나면서 변화가 많습니다. 주장 송성문이 2루로 옮기면서 3루가 비는데요. 개막전 1군 데뷔 첫 타석에서 홈런을 치며 다부진 장타력을 과시한 여동욱, 루키 여동욱에게 우선순위가 돌아갔습니다. 역시 루키 전태현과 자리다툼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유격수에는 베테랑 김태진이 일단 들어가는데요. 베테랑 이원석과 오선진 그리고 이재성, 권혁빈 등이 내야 백업 요원들입니다. 2+1+1 최다 12억 원에 재계약한 최주환이 주전 1루수인데 카디네스도 가끔 1루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연속 골든글러브 김혜성이 빠지고 루키가 들어온 셈이라 수비도 공격도 다운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야는 포화 상태입니다. 우익수의 푸이그, 중견수의 이주영 그리고 카디네스가 좌익수를 맡습니다. 푸이그와 카디네스는 코너 외야수를 번갈아 맡을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명타자 자리를 이용해서 이형종, 최주환, 강진성 등이 로테이션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외야에 베테랑 이용규와 박주용도 있고 장재용도 군입대 전까지 종종 외야에 기용될 수 있습니다. 임병욱과 박수종은 일단 2군에서 시작합니다. 이제는 터질 법한 박주홍이 좋은 캠프를 보냈는데 얼만큼 기회가 갈지 모르겠습니다. 포수는 BFA 장기 계약을 맺은 베테랑 김재현과 부상에서 돌아온 김동헌이 개막 엔트리에 들었습니다. 캠프에서 좋은 모습이던 김건희가 시범 경기에서 약간 컨디션이 떨어져서 2군에서 시작하지만 타력이 많이 올라와서 곧 1군 무대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주형, 푸이그, 카디네스, 송성문, 최주환으로 이어지는 키움의 상위 타선은 위력적입니다. 개막 2연전에서 푸이그와 카디네스는 각각 홈런을 쳤고 둘이 10안타, 8타점을 합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키움은 두 경기에서 12점을 뽑고도 완패했습니다. 선발진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불펜 역시 효과적이지 못해서 폭발한 삼성 타선에 24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열악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도 히어로즈 홍원기 감독과 코칭 스태프는 늘 열정적으로 젊은 선수들을 끌어가는 모습입니다. 고형욱 단장과 프런트 그리고 구단 직원들도 정말 열심히 팀을 꾸려갑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구단 운영이 계속 이어진다면 하위권을 벗어나기는 요원해 보입니다. 최고의 팬 서비스는 결국 승리인데요. 매년 이렇게 하위권을 맴돌게 된다면 팬들에 대한 어필도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유망주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야구의 한 묘미이긴 하지만 매년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22시즌까지 10년간 9번이나 가을 야구에 진출했던 강팀 히어로즈는 자칫 3년 연속 최하위에 떨어질 수 있는 25시즌입니다. 민훈기의 인생야구 야야리 시즌 전망, 오늘 히어로즈를 마지막으로 종료합니다. 앞으로 주간 분석이나 또 라방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